이번에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세제곱근 4의 n제곱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일단 얘를 4의 3분의 n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밑이 4로 두는 것보다는 4를 2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2의 제곱의 전체의 3분의 n제곱이 되고, 얘는 2의 몇 제곱이 되죠? 3분의 2n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 얘가 정수가 되려면 이 지수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 같나요? 그렇죠. 이 지수가 0 이상의 정수여야지만 저 2분의 3분의 2의 n제곱이 정수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밑이 소수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밑을 4로 그대로 둔다면 4의 2분의 1제곱 같은 것은 2의 제곱의 전체 2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2의 1제곱이 돼서 2가 되죠. 그래서 밑을 이렇게 4로 둔 경우에는 얘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지수가 정수가 아니라 이렇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꼴로 나와도 답이 정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수가 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밑을 이런 식으로 소수로 만들어서 파악하는 게 더 보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3분의 2n이 0 이상의 정수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n은 자연수여야 되니까 제가 정수가 되려면 어떤 애밖에 안 될까요? n이 3의 배수여야겠죠. 분모에 있는 3을 없애야 되니까요. 그래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는 총 몇 개예요? 33개죠. 100 나누기 33을 해보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27의 x제곱이 5고 125의 y제곱이 9일 때 xy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지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게 되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로 놔두지 말고 3의 세제곱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니까 3의 3x제곱이 5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5도 소인수 분해하면 5의 세제곱이잖아요. 5의 세제곱에 y제곱이 9니까 5의 3y제곱이 9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정보랑 이 정보를 알고 있는데 x, y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3의 3x제곱이 5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5의 3y제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각각 3y제곱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값이 9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3의 9xy제곱이 되죠. 그래서 3의 9xy제곱이 9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9는 3의 몇 제곱이죠? 제곱이죠. 그래서 3의 9xy제곱이 3의 제곱이니까 9xy가 2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y가 9분의 2다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2의 a제곱은 3의 b제곱, a 빼기 2 곱하기 b 빼기 2가 4일 때 4의 a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b제곱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수를 다룰 때는 밑이 똑같아야 연산이 가능하죠. 지수 법칙을 쓸 때나 우리는 항상 밑이 같을 때 사용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거는 하나는 밑이 2고 하나는 밑이 3이라서 밑이 달라서 아무런 연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2의 a제곱은 3의 b제곱,
이 값을 k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밑을 k로 바꿔줄 건데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2의 a제곱이 k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 양변을 각각 a분의 1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되죠? 2의 1제곱이니까 그냥 2가 되겠죠. 우변은 k의 a분의 1제곱이 됩니다. 이번에는 밑이 k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3의 b제곱이 k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전체를 b분의 1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좌변은 3이 되고 우변은 k의 b분의 1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알고 있는 두 식은 이게 된 거예요. 밑이 둘 다 k로 변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 정리해 보는 겁니다. 4의 a제곱은 2의 a제곱의 전체 제곱이고 3의 마이너스 b제곱은 3의 b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2의 a제곱도 k라고 했고 3의 b제곱도 k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뀌고 얘는 k죠. 그래서 구하고 싶은 애는 k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이 요건데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을 이용해서 도대체 어떻게 k를 구할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한 번에는 잘 안 찾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몇 번 거쳐보다 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냐면 이 좌변을 한번 전개해 보세요. 그러면 AB 빼기 2A 빼기 2B 더하기 4는 0이 되죠. 그러면 AB 빼기 2A 여기가 4네요. 그쵸? 그러면 AB 빼기 2A 빼기 2B는 0이 됩니다. 4, 4 없어지니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로 한번 묶고 싶죠, 여기를.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B는 0.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요 지수에 A분의 1과 B분의 1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A분의 1과 B분의 1을 만들고 싶어서 A, B분의 1로 저식을 한번 나눠볼게요. 양수기 때문에 A, B가 0이 아니라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1 빼기 B분의 2 빼기 A분의 2는 0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나누기 AB를 한 거예요. 그러면 A분의 2 더하기 B분의 2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 이거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이 두 개의 곱을 하게 되면 지수의 덧셈이 되잖아요. 그러면 k의 a분의 1 곱하기 k의 b분의 1은 k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되고 근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값은 사실은 2 곱하기 3이니까 6이죠. 그러니까 6이 k의 2분의 1제곱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k는 얼마가 되는 거죠? 양변을 제곱해보면 3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던 k는 36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9번입니다. 3의 x제곱 더하기 3의 1 빼기 x제곱이 10일 때 구하고 싶은 게 9의 x제곱 더하기 9의 1-x제곱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저 두 식을 보고 좀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9의 x는 사실은 3의 x의 제곱이랑 똑같은 애죠. 그 다음에 얘는 9의 1-x제곱은 3의 1-x의 전체 제곱과 똑같은 애입니다. 그러면 결국 구하고 싶은 거는 얘 더하기 얘인데요. 우리가 이 값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3의 x제곱 더하기 3의 1-x제곱을 전체를 제곱하고 싶죠. 그럼 얘는 우리가 100이라는 걸 알고 있고 얘를 실제로 전개를 해보면 3의 x의 전체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의 x 곱하기 3의 1-x제곱 더하기 3의 1-x제곱의 전체의 제곱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3의 2x제곱이고 얘는 얘네 둘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면 되니까 그냥 3이죠. 그래서 2 곱하기 3을 하면 6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3의 2에 빼기 2x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3의 2x제곱은 3의 제곱을 먼저 하고 x제곱을 해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9의 x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3의 제곱을 먼저 한 다음에 1-x제곱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9의 1-x제곱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 더하기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는 100 빼기 6이 돼서 94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은 문제 10번입니다. 우리가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이 2라는 것과 2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b제곱이 4분의 9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2의 a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사실은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이죠. 쟤를 구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2의 a제곱, 2의 b제곱 너무 복잡하니까 2의 a제곱을 x라고 두고 2의 b제곱을 y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식은 x 더하기 y가 2라는 거고 이 식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4분의 9라는 거죠. 이 두 식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이 식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하고 싶은 애는 x, y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통분을 해보면 x, y분의 x 더하기 y잖아요. 얘가 4분의 9라는 건데 x 더하기 y가 우리는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x, y분의 2가 4분의 9라는 거죠. 그럼 x, y는 얼마일까요? 9xy가 8이니까 xy는 9분의 8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애를 벌써 찾아버렸네요. 그쵸? PQ가 서로수인 자연수니까 P가 9고 Q가 8이었겠죠. 그래서 P 더하기 Q는 9 더하기 8 해서 17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두 무리함수 y는 루트 x, y는 루트 2x가 있는데 x는 n과 만나는 두 점을 an, bn이라고 했대요. 그랬을 때 삼각형 OAN, BN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을 때 S2의 10제곱은 2의 K제곱이다. K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X는 N과의 교점이니까 AN의 좌표를 먼저 한번 구해보면 N, 얼마예요? 루트 N이죠. BN의 좌표는 어떤가요? N, 2 루트 N이죠. 자, 그러면 삼각형 OAN, BN의 넓이는 얘를 밑변으로 치면 밑변이 루트 N이죠. 그럼 높이가 얘잖아요. 여기 90도니까 높이가 N이죠. 그래서 SN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N을 먼저 쓸까요? 2분의 1 N 루트 N 이게 SN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S20을 한번 구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20 루트 20이죠. 2의 10제곱이네요. 죄송합니다. 2의 10제곱 얘 대입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2의 10제곱 루트 2의 10제곱 그러면 얘 약분하면 2의 9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 2의 10제곱은 2의 몇 제곱일까요? 2의 5제곱이겠죠. 그래서 2의 9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이니까 2의 14제곱이 돼서 구하고 싶은 K는 14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3개의 옥타브로 이루어진 피아노가 있는데 도를 0번 음으로 하고 나머지 음의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면 솔은 7번, 라는 9번 음이 된대요. 이 피아노의 n번째 옥타브의 p번 음의 진동수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 솔의 진동수는 첫 번째 옥타브의 라의 진동수의 몇 배인가 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대로 천천히 구해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어렵다고 겁먹지 말고 실제로 대입만 하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옥타브의 솔의 진동수를 먼저 한번 구해보세요. 세 번째니까 이 주어진 조건에서 n번째에 이 m에다가 3을 넣으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p번 진동수가 솔에서는 뭐예요? 솔은 7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에서는 p가 7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옥타브의 솔의 진동수 n은 k 곱하기 2에 m 자리에 3을 넣고 p 자리에 7을 넣으면 되겠죠? 요렇게. 이게 바로 세 번째 옥타브 솔의 진동수입니다. 세 번째 옥타브 솔의 진동수를 n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첫 번째 옥타브의 라의 진동수도 구해야 돼서 이 진동수를 n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첫 번째 옥타브니까 m이 1일 때겠죠? 그 다음에 라는 몇 번 음이라고 했어요? 9번 음이라고 했으니까 p가 9일 때죠. 이번에도 대입을 해보시면 k 곱하기 2의 1제곱 곱하기 12 루트 2의 9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n1이 n2의 몇 배인가? n1이 n2의 몇 배인가? 이 a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n1 요게 n1이었죠? n1이 n2의 몇 배인가? 요 a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럼 양변에 똑같은 애들은 약분해줄게요. k 얘네 둘이 약분하면 2의 제곱만 남겠죠, 왼쪽에. 다음에 얘네 둘이 약분하면 9 대신 제곱만 남겠죠. 그럼 좌변은 2의 제곱만 남았으니까 4일 거고 우변은 12제곱근 2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죠? 12제곱근 2의 제곱은 12제곱근 2가 2의 12분의 1이잖아요. 얘를 제곱한 거니까 2의 6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2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a. 근데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a는 2의 제곱 나누기 2의 6분의 1제곱이고 얘는 2의 2 빼기 6분의 1제곱이라서 2의 6분의 11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2의 6분의 11제곱에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수 부분 교과서 문제입니다. 1번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 256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2개가 있을 테고 하나는 4제곱근 256,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4제곱근 256일 거예요. 근데 4제곱해서 256되는 실수 중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계산 좀 해보시면 4의 4제곱이 25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제곱해서 256되는 애 중에 양수인 게 4고 음수인 게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하나 있을 거고 왜냐면 홀수 제곱근이니까 그 하나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일 거예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되는 실수 바로 보이죠? 마이너스 3입니다. 다음 2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했는데 1번은 4제곱근 2 곱하기 4제곱근 8이에요. 둘 다 4제곱근이니까 거듭제곱근 성질에 의해서 루트 안에서 곱해도 상관없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4제곱근 16이고요. 이거는 2가 됩니다. 다음 2번도 마찬가지 둘 다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루트 안에서 한 번에 나눠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세제곱근 5의 세제곱일 거고 얘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6제곱근 27의 전체 제곱. 얘도 거듭제곱근 성질에 의해서 저 제곱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27은 3의 세제곱인데 3의 세제곱의 전체의 제곱은 3의 6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4제곱근 세제곱근의 4의 6제곱이니까 거듭제곱근 성질 기억나시나요? 얘 곱해서 12제곱근의 4의 6제곱 이렇게 해도 상관없었죠. 근데 4가 2의 제곱이잖아요. 2의 제곱의 6제곱은 2의 12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은 2가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3번은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보시면 마이너스 5의 0제곱.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었죠. 4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를 떼면 4의 제곱이고 걔의 역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6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81은 3의 4제곱이죠. 항상 소인수분해를 하는 게 간단히 하는데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3의 4 곱하기 4분의 3제곱이 될 거고 약분하면 3의 세제곱이 됩니다. 얘는 27이죠. 그 다음에 4번. 이번에도 소인수분해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얘 0.25제곱인데 0.25는 100분의 25잖아요. 이거 약분하시면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4분의 1제곱. 그러면 4 곱하기 4분의 1제곱이니까 2의 1제곱이 돼서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1번은 보시면 밑이 같은 애의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될 거고 2분의 루트 5 더하기 2분의 3 루트 5는 얼마죠? 2분의 4 루트 5니까 2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지수 부분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돼요. 그러면 지수가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은 a의 루트 3 나누기 a의 루트 6 곱하기 루트 2분의 1은 얼마예요? 루트 3이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3이 됩니다. 같은 애를 같은 애로 나누니까 a의 0제곱이 돼서 1이 되겠죠. 그냥 1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똑같은 애를 똑같은 애로 나누니까 이거 할 필요도 없이 1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다음 4번. 4번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지수꼴로 바꾸는 게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제곱근이니까 a의 제곱 b의 4제곱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6제곱근이니까 a의 5제곱근 b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a, b, 루트 ab니까 이번엔 여기 2가 숨어있는 거잖아요. 왼쪽 위에. 그래서 a, b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a의 3분의 2제곱, b의 3분의 4제곱 곱하기 a의 6분의 5제곱, b의 6분의 1제곱 나누기 a의 2분의 1제곱, b의 2분의 1제곱이에요. 그러면 같은 문자끼리 계산해보시면 a의 3분의 2 더하기 6분의 5 빼기 2분의 1제곱이에요. 왜냐면 여기 나누기니까 빼기 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b의 3분의 4제곱 더하기 6분의 1제곱 빼기 2분의 1제곱 이렇게 됩니다. 계산해보시면 3분의 2 더하기 6분의 5 빼기 2분의 1은 6으로 계산을 해주면 4 더하기 5 빼기 3이라서 얼마죠? 1 되네요. 그쵸? 그래서 a의 1제곱 그냥 a. 다음에 3분의 4 더하기 6분의 1 빼기 2분의 1 계산해보시면 6분의 8 더하기 1 빼기 3이니까 맞나요? 맞죠? 그러면은 9 빼기 3이니까 6. 이번에도 1이네요. 그러면 그냥 AB가 됩니다. 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0의 세제곱근은 0이죠. 0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당연히 한 개죠. 홀수제곱근이니까. 5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는 2개입니다. 양수의 짝수제곱근은 2개였어요.
4제곱근 5랑 마이너스 4제곱근 5. n이 짝수일 때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는 0개죠. n이 홀수일 때 2의 홀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하나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4번의 4번처럼 지수꼴로 나타내서 정리를 하면 간단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제곱근 a의 세제곱은 a의 4분의 3제곱일 테고 세제곱근 a의 4제곱은 a의 3분의 4제곱일 테고 6제곱근 a의 5제곱은 a의 6분의 5제곱일 테니까 지수끼리 빼고 곱해진 건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쟤를 잘 계산해 보세요. a의 12분의 9 빼기 16 더하기 10이니까 얼마죠? 12분의 3이니까 a의 4분의 1제곱. 그 다음 2번. 2번이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세제곱근 a의 4제곱근 a의 곱하기 4제곱근 a의 세제곱 나누기 5제곱근 a의 4제곱근 a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루트 안에가 이미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먼저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a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이니까 a의 1 더하기 4분의 1제곱이 돼서 a의 4분의 5제곱이 되죠. 그러면 세제곱근 a의 4분의 5제곱 곱하기 얘는 바로 지수로 바꿔주면 a의 4분의 3제곱 나누기 얘는 5제곱근 요 루트 안에가 얘랑 똑같죠? 그래서 a의 4분의 5제곱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a의 예분의 예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4분의 5제곱이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12분의 5죠. a의 12분의 5제곱이구나. 그 다음에 곱하기 a의 4분의 3제곱 나누기 a의 이번에도 예분의 예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4분의 5니까 20분의 5죠. 그래서 4분의 1입니다. 쟤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a의 12분의 5 더하기 4분의 3 빼기 4분의 1이니까 요거 지수 계산해 주시면 얼마죠? a의 12분의 11제곱 나옵니다. 다음 3번. 전체를 2분의 1제곱 하는 거는 각각 2분의 1제곱 하는 거랑 똑같아서 이렇게 됩니다. 앞에 거는. 뒤에 것도 마찬가지. 전체를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하는 거는 각각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한 거랑 똑같아서 a의 마이너스 2분의 5제곱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문자끼리 나누는 거니까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b의 2 빼기 1제곱 계산해 주시면 a 대제곱 b가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은 이런 거 좀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얘를 주황색, 얘를 연두색이라 하면 주황 빼기 연두는 주황 제곱 더하기 주황 연두 더하기 연두 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꼴이냐 하면은 a 빼기 b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이 꼴이죠.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됐었어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저 결과는 주황색 세제곱 빼기 연두색 세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a 빼기 b가 되는 거죠. 되시나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그 곱셈 공식을 다시 공부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도 64분의 1의 n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려면은 항상 이런 거는 밑이 소수가 되도록 거듭제곱, 소인수분해라 하긴 좀 그렇죠. 64를 소인수분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 64분의 1을 64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2의 6제곱이잖아요.
그러면 64분의 1을 2의 몇 제곱 이런 꼴로 나타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64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죠? 마이너스 6제곱이죠. 그러면 64분의 1의 전체 n분의 1제곱은 2의 마이너스 6제곱의 n분의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n분의 6제곱입니다.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 이 지수가 어때야 되는지 저번 시간에 했었죠. 얘는 0 이상의 정수여야만 합니다. 밑이 소수라서 그래요. 밑이 무언가의 제곱꼴이 아니라서, 세제곱꼴이 아니라서.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n분의 6은 n이 자연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n분의 6은 일단 절대로 0일 수는 없죠. 그러면 0 이상의 정수 중에서 0이 안 되니까 무조건 자연수여야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n분의 6이 자연수이려면 마이너스 n이 6의 약수여야 되잖아요. 근데 6의 약수는 1, 2, 3, 6이죠. 근데 마이너스 n이 1, 2, 3, 6이니까 가능한 n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 보면 8번 x가 1보다 크고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1제곱이 3일 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제곱의 값을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은 x의 제곱이고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x 마이너스 1제곱을 제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제곱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일단 9죠. 다음 전개를 해보시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제곱은 9 빼기 2니까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이번에는 x의 2분의 1제곱 빼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데 얘를 제곱해야 x가 되고 얘를 제곱해야 x 마이너스 1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x의 2분의 1제곱 빼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제곱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a라고 치면 걔를 제곱한 애는 a제곱이죠. 그럼 실제로 제곱을 한번 해보시면 앞에 거 제곱 곱하기 2배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3이니까 3 빼기 2니까 얼마죠? 1이죠. a제곱은 1이구나.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a를 바로 뿔마 1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요. x가 1보다 크고라는 조건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x의 2분의 1제곱인 루트 x에서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 루트 x분의 1을 빼는 거죠. 근데 x가 1보다 크면 루트 x도 1보다 크죠. 그러면 루트 x랑 루트 x분의 1 중에 뭐가 더 클까요? 루트 x가 큽니다. 왜냐하면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루트 x분의 1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a, 즉 루트 x 빼기 루트 x분의 1은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는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뿔마 1 중에서도 1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는 1이다. 자, 다음 9번 2의 2x제곱은 5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2의 2x제곱에서 이 2x는 짝수 x의 짝수가 곱해져 있잖아요. 근데 구하고 싶은 값들을 보면 뭔가 홀수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짝수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어떻게 식을 한번 변형해 볼 수 있냐면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식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2의 x제곱을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2x랑 2x랑 곱하면 2의 x 더하기 x니까 2의 2x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x제곱이니까 2의 0제곱이 돼서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2의 3x 더하기 x제곱이니까 2의 4x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3x 곱하기 2의 x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을 대입을 해보면 2의 2x제곱은 5라고 했으니까 분모는 5 더하기 1, 분자는 2의 4x제곱은 2의 2x제곱을 제곱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x제곱은 2의 2x제곱을 마이너스 1제곱한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분의 25 더하기 5분의 1이 돼서 6분의 5분의 126이 되고 얘는 1분의 6이니까 얘 곱하기 얘가 되겠죠? 30분의 126.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 6으로 약분해 볼까요? 5, 21이 됩니다. 아, 그래서 5분의 21이구나.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은 간단한데요. A는 2의 3루트 3 빼기 3이죠. B는 2의 3루트 3 더하기 3입니다. 근데 B분의 A를 구하래요. 밑이 같은 애의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빼주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2의 마이너스 6제곱이 돼서 2의 6제곱분의 1이니까 64분의 1이 됩니다. 간단하죠? 다음 10번 같은 경우는 3의 x제곱은 30의 y제곱은 10이다 인데 이거는 밑이 지금 3, 30 이렇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수끼리 연산을 하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또 변형을 해줄 겁니다. 3의 x제곱이 10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3은 10의 x분의 1제곱이 되죠? 밑이 10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0의 y제곱이 10이네요. 양변에 y분의 1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30은 10의 y분의 1제곱이 됩니다. 이번에도 밑이 10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요 두 식을 알고 있는데 x분의 1 빼기 y분의 1을 구하래요. 근데 얘는 요 지수들의 뺄셈이잖아요. 지수의 뺄셈을 만들려면 10의 x분의 1제곱과 10의 y분의 1제곱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눠주면은 지수끼리의 뺄셈이 되겠죠. 근데 10의 x분의 1제곱은 3이고 10의 y분의 1제곱은 30이잖아요. 얘는 10분의 1이죠. 30분의 3이니까. 근데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똑같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이랑 x분의 1 빼기 y분의 1이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구하고 싶은 애를 먼저 간단히 해보면 2의 ab 더하기 bc 곱하기 2의 bc 더하기 ba 제곱 곱하기 2의 c 더하기 cb 제곱이니까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다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죠. 뭔가 잘못했는데? 여기 AC네요. 여기가 AC.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문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보시면 2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조건과 요 조건을 이용해보면 이게 떠오르실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그쵸?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10일 거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2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2의 제곱분의 1이 돼서 4분의 1이구나. 답은 4분의 1. 13번은 문제 7번과 비슷한데요. 양수 ABC이고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우리는 a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7의 2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제곱해서 7이 되는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b도 마찬가지 13의 5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c는 15의 6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BC의 전체 n제곱은 각각 n제곱 해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7의 2분의 n제곱, 13의 5분의 n제곱, 15의 6분의 n제곱이 됩니다.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은 밑을 잘 보시면 7, 13, 15 전부 다 소수이거나 아니면 무언가의 거듭제곱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자연수가 되려면은 요 지수들이 전부 다 0 이상의 정수가 돼야 돼요. 그쵸? 근데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은 절대로 될 수 없을 거고 자연수가 되어야 합니다. 저 지수들이 모두. 그러면 분모 애들을 전부 다 약분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n은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이기도 해야 돼요. 즉 2, 5, 6의 공배수여야 되죠. 그 중에서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2, 5,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죠? 30이 됩니다. 아, 30일 때 제가 자연수가 되는구나. 되시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제 자체는 길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문제가 진짜 쉬운 거예요. 대입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정지 상태에서 질량이 m0인 입자가 v/s로 움직일 때 질량 m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대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의 그 관계식을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적용을 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정지 상태에서 질량이 12mg이래요. 그러면은 위에 요 조건 중에서 어떤 조건을 준 거예요? 아, m0가 10이다라는 걸 준 거죠. 그 다음에 5분의 9 곱하기 10의 8제곱의 속도로 움직인대요. 그러면은 요 v를 준 거죠. v가 5분의 9 곱하기 10의 8제곱이라는 걸 준 거구나. 그랬을 때의 질량을 구하라는 거니까 질량 뭐예요? m을 구하라 라는 거네요. 아직 c는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괄호 안에 다 써 있습니다. c는 3 곱하기 10의 8제곱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요 관계식에다가 자, m0는 12였고 루트 안에 1 빼기 c 3 곱하기 10의 8제곱의 전체 제곱분의 v제곱이니까 5분의 9 곱하기 10의 8제곱의 전체 제곱. 자, 그러면 a제곱분의 b제곱을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a분의 b의 제곱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전체 제곱으로 바꿔버릴게요. 3 곱하기 10의 8제곱분의 5분의 9 곱하기 10의 8제곱으로. 괜찮죠? 그러면 10의 8제곱 약분되고 3분의 5분의 9는 얼마예요? 얘 1분의 3이니까 15분의 9죠? 약분하면 5분의 3입니다. 아, 그래서 5분의 3의 제곱이구나. 그건 얼마죠? 25분의 9죠. 아, 그래서 루트 1 빼기 25분의 9구나. 분의 12. 그쵸? 그러면 1 빼기 25분의 9는 25분의 16입니다. 루트 25분의 16은 얼마예요? 5분의 4죠. 5분의 4분의 12니까 얘 12분의 1로 쓰면은 4분의 60이죠? 그래서 15. 아, 그래서 저 질량이 15mg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교과서 문제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안 풀렸던 게 있다면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